이 수사 의뢰 한 건이 만약에 제대로 처리됐으면 그 이후에 많은 공적 투자자와 민간 투자자들이 이 옵티머스에 투자하지 않았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피해 규모를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막을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서는 단순히 이 전파진흥원에서 간단히 작성한 게 아니라요. 과기부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고 상당히 내용이 구체적으로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수사 의뢰서의 수사 의뢰 취지로 본인들이 손해를 입어서 수사 의뢰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공적 기관인데 만약에 이 옵티머스가 현재 상태대로 운영이 된다면 다수의 소액 주주 등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된다는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가 공적 기관으로서 책임을 느끼고 이런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수사 의뢰한다라는 것이 명백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전에 검찰총장이 출석해서 전파진흥원은 피해를 다 투자액을 전부 다 회수했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다. 이거는 서민들의 피해와는 상관없는 사건이라고 얘기했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모두 무혐의를 서울중앙지검이 그 당시에 2019년에 5월에 했는데 이후에 남부지검에서 이 수사 의뢰서에 담겨있는 내용과 거의 대동소이한 내용으로 이 옵티머스가 그 당시에 불법적으로 투자했었던 성지건설 관련된 투자건으로 관련자들을 대거 기소합니다. 이것만 봐도 이 수사 의뢰서에 대한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 김남국 의원이 문제 제기한 것처럼 애초부터 이 수사 의뢰에 대한 수사 의지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공적 기관이 여러 가지 자료를 토대로 수사 의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형제 번호가 아니라 수재 번호를 따서 처리된 것도 그렇고요. 또 제가 최근에 확인했는데 좀 놀라운 사실이 있는데요. 한번 띄워주시죠. 자, 검찰총장이 저희 법사위에 출석해서 뭐라 그랬냐면 자기가 서울중앙지검장이었다 이 사건 때 그렇지만 이 사건은 부장정결 사건이었기 때문에 자기는 잘 모른다라고 회피를 했습니다. 제가 띄워드린 저건 뭐냐면 위임 정결에 관련된 사무 규정인데요. 뭐라고 돼 있냐면 수리를 한 지 6개월이 초과하면 부장이 전결하는 게 아니라 차장이 전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옵티머스 사건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8년 10월에 수리가 됐고 2019년 5월 22일 날 처분이 됐기 때문에 7개월을 초과한 사건. 다시 말씀드리면 부장이 전결로 처리할 수 있는 사건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장이 전결로 처리했다. 이것은 이 규정, 위임 전결 규정도 위배한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가 도대체 왜 이 사건이 이렇게 가볍게 처리됐고 위임 전결 규정도 왜 위배됐는지 너무나 의아했는데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이런 이상한 관계가 좀 포착이 되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담당해서 처리했던 당시 형사6부 부장검사는 김유철 현 원주지청장인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윤석열 검찰총장의 눈, 귀, 입에 해당하는 사람이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검찰총장이 총장이 되면서는 대검의 수사정보정책관으로 같이 이동했던 아주 긴밀한 관계라는 것이죠. 또 옵티머스 당시 고문이었고 변호인으로 판단되는 이규철 변호사는 박영수 특검팀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함께 근무했었던 사람입니다. 결과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그리고 옵티머스를 당시에 변호했던 변호사가 끈끈한 관계가 있지 않았었나.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이 사건이 가볍게 처리되고 규정조차도 위배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선 그 옵티머스 사건에 대해서 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를 받고서도 수사 의지가 애초부터 없었지 않느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지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가장납입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였다면 아마 그 후에 있었던 남부지검의 횡령 기소처럼 충분히 그 단계에서 그 혐의를 수사를 했었더라면 하는 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일 최근 언론에서 제기되는 인사들에 의한 로비에 의해서 이 사건이 무마됐다.
의혹도 제기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을 통해서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위임 전결 규정에 의하더라도 그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이런 사건 정도는 중앙지검의 검사장, 당시 윤석열 현재의 검찰총장이죠. 보고되었을 것으로 능히 짐작이 됩니다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중요 사건에 해당되고요. 또 접수 7개월이 초과된 후에 처리되었다니까 그런 사건은 마땅히 규정에 의하더라도 차장 검사 정결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 문제가 있다 봐지고요. 세 번째, 그 관련자들 변호인이나 또는 결재한 부장 검사에 대한 어떤 그 최측근으로서의 유착 의혹은 없는지에 대해서 살펴달라 하는 것도 상식적으로 잘 중앙지검장에게 보고되지 않았다 하는 그런 이 검찰총장의 증언한 부분, 이 자리에서 증언한 부분은 상당히 납득이 되지 않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점이 있기 때문에 감찰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시죠. 자, 그리고 라임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수차례 저희가 지적을 했지만 부패범죄 수사 절차 등에 대한 규칙이라든지 보고 사무에 관련된 규칙에 따른 보고 절차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 야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그런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윤석열 총장이 출석했을 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왜 제대로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냐라고 하니까 윤석열 총장이 뭐라 그랬냐면 계좌 추적한 것은 그 부패범죄 수사 절차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보고를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돼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본인이 여기서 출석해서 한 얘기에도 계좌 추적만 한 게 아니라 계좌 추적만 한 게 아니라 통신에 대해서도 영장을 받아서 광범위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그 규칙에 따라서 윤석열 총장이 근거로 줬던 그 규칙에 따라서라도 봤을 때 보고가 돼야 됩니다. 근데 보고가 안 됐다는 것이거든요. 본인이 규정을 위반한 것을 스스로 시인한 건데요. 이것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장관님이 지시를 하신 거 아닙니까? 수사 지시를.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지시가 불법하다.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은 중상모략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그 의원님 말씀처럼 중요 정치인 등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대검 반부패 부를 통해서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관례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 사건에 대해서는 계좌 그 영장 시에도 사전 보고를 하고요. 또 최소한 사후 보고를 하는 것이 당연한데 사전 보고뿐만 아니라 사후 보고조차 없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반면에 여당 정치인에 대해서는 비슷한 수사 단계에서부터 반부패 부를 통해서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심스러운 점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법에 의한 그 수사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한 것이 적법한 것이고요. 또 필요했던 것이고 또 긴박했던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한홍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부 장관님, 네. 오랜만에 또 뵙네요. 문재인 정부 들어와가지고 대형 금융범죄 뭐 잇따라 터지고 있는데 이들 범죄가 모두 이제 수사가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공한 범죄가 되어버렸다. 성공한 범죄가 되어가지고 결국은 그 피해를 우리 국민들이 고스란히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그 신라젠 주가 조작 사건. 한때 시가총액 10조까지 올라갔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근데 지금은 상장 폐지를 앞두고 있어요. 다음 달에 아마 심사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아직도 17만 명의 게임 투자자가 여기에 지금 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라임 사건 1조 6천억 금융펀드 사기 사건입니다. 옵티머스 5천억 금융펀드 사기 사건입니다.
금액이 어마어마합니다. 이 국민들 엄청난 소액 투자자들, 개미 투자자들 피와 땀, 피와 눈물이에요, 이게. 근데 지금 논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냐면 네가 수사를 안 해서 그렇다. 좀 방금 전에 우리 질의 답변도 들어보면 그렇잖아요. 2018년, 19년에 수사를 안 해서 옵티머스 사건이 이렇게 됐다. 지금 그런 논조로 지금 변명하기에 급급하다고. 저는 단언하건대 이 사건이 성공이 되어가지고 그 범죄자들이 해외로 도피를 하고 재산을 âm닉하고 그리고 구치소에 들어가가지고 그 숨겨놓은 돈을 가지고 지금 수사기관을 흔들고 대한민국 정부를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저는 그 근본적인 책임이 추미애 장관에게 있다고 봅니다. 왜? 직제를 남부지검의 정권범죄 합수단, 금융범죄 처벌하는 수사기관을 폐지를 시켰어요. 취임하자마자. 그리고 인사, 그 수사하던 검사들 전부 돌렸어요. 지방으로 자천시키고 사표받고 1년에 검찰 인사를 통상적으로 한 번 정도 하는 거를 지금 취임한 지 10개월밖에 안 됐는데 인사가 벌써 4번이나 돌렸습니다. 어떻게 수사가 이루어지겠어요? 가자마자 돌리고 가자마자 돌리고 수사하는 사람은 자천시키고 거기다가 세상에 수사지휘권을 지금 3번이나 행사를 했습니다. 벌써. 그러면서 검찰총장을 너는 빠져라. 빠져라 그랬어요. 그것도 구치소에 있는 이 금융범죄자들의 옥중 편지를 가지고. 예? 저는 이토록 무도한 정권뿐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있을 수 있나 싶어요. 예? 수사지휘권이 위법하다, 부당하다는 것은 이미 다 밝혀졌지 않습니까? 검찰청법에도 검찰총장을 통해서 지시를 할 수 있지만은 검찰총장 보고 너 수사에서 빠져라. 이거는 불법이라는 것이 전직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전직 또 우리나라 유수한 법학자들이 다 인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할 때 내세웠던 논리들 전부 지금 사실이 아니라고 다 밝혀졌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왜 우리 장관께서 이토록 이 금융범죄 수사를 막았느냐, 예? 정말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국감할 때 나왔지 않습니까? 남부지검의 정권범죄 합수단 해체시키는 것도 윤 총장은 반대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금융위원장은 다시 부활시켜달라고 건의를 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장관은 그런 건의 받은 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수사검사 자천 인사 전행을 할 때도 우리 윤석열 총장은 인사협의가 없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장관은 2002년도에 법안 발의할 때 보면 검찰총장 인사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발의한 적이 있죠. 예? 장관님? 있으시죠? 기억은 없지만 당론으로 발의를 하면 대체로 근데 원내대표에게 의원들의 도장을 맡겨놓기 때문에 자, 그 단체로 발의가 있죠. 되지 않았나 그다음에 생각을 합니다. 96년에는 검찰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하는 법안에도 공동 발의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아마 마찬가지로 원내대표단에서 결정한 일에 그 이름이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위치가 바뀌었다고 해서 소신이 달라진다든지 그렇지 않고요. 문제점을 계속 개선해 나가는 입장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점이 제가 말씀드리고 드러나면 싶은 것은 네. 우리 추 장관님께서 이런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동안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국민들은 이제 금융시장을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되어버렸어요. 예? 건전한 금융시장을 지켜야 될 권력청에서 법무부가 오히려 그들을 도와주는 그런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다 이거예요.
예? 거기다가 이 수사지휘권 행사를 가지고 네가 올리 내가 올리 계속 그러고 있어요. 예? 그러면 지금 이 수사지휘권 행사하기 위해서 옥중 편지를 가지고 했다가 지금 사실 성과를 못 봤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난번 채널A 사건 감찰을 통해서 수사 의뢰를 했고 조속한 시일 내에 아마 결과가 나올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니 지난번 채널A 사건은 이미 지나갔지 않습니까? 그 채널A 사건에 옥중 편지를 주도했던 사람도 이 신라젠 주식 조작 사건의 기획자예요. 예? 이미 신라젠 사건은 권력 비호 세력에 대한 수사는 없이 수사를 종결시켰어요. 그리고 그 구속됐던 몇 안 되는 사람들도 이미 보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의원님의 주장이고요. 아니 지난 22일 날 보석으로 나왔잖아요. 수사가 자, 피의자의 답변은 조금 이따가 비협조로 하세요. 시간이. 검사장 출신 예. 피의자의 비협조로 수사가 지금 자, 조금만 진척이 있으세요. 없습니다. 거기다가 이렇게 무리하게 중상모략이라고 했는데 이런 옥중 편지를 가지고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면서 윤석열 총장을 내보내려고 했지만은 윤 총장 사퇴 안 한다고 했습니다. 중상모략이 아니라 많은 증거들이 확보돼서 수사 아니, 의뢰가 이루어지고 있고 잠깐만요.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옥중에 있는 일부는 사실로 사기 드러나고 범죄자의 있습니다. 편지는 중상모략이 아닙니까? 예? 단순히 더 이상 뭘 바라시나요? 아니 그 주장 그 서신의 주장만 믿고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증거들에 의해서 이미 압수수색까지 진행되고 있고 제보자의 주장이 정황과 부합하는 상황까지 이루고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 주시죠. 성급한 결론 내시지 말고요.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사기 범죄자의 옥중 편지를 가지고 하는데 그걸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우선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권범죄 합동수사단 해체와 관련해서는 존경하는 유상범 의원님께서도 자료 요구를 통해서 의문을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답변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권범죄 합수단은 금융범죄에 대해서 엄정한 대응이라는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금융 사건을 직접 수사함으로써 검사와 검찰 수사관 또 전관 변호사 등 외부로부터의 유착 의혹으로 논란이 지속돼 왔습니다. 그래서 무슨 정권 범죄의 포청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범죄 부패의 온상 이미 드러나 버렸습니다. 2015년에 검찰 수사관이 각종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해서 구속돼서 파면되었습니다. 또 2016년에도 김형준 부장검사 당시 정권범죄 합수단 단장이었습니다. 금융사건 관련해서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해서 구속된 사안입니다. 최근 김봉현 마찬가지로 검사 향응 제공 뿐만 아니라 그 액수는 상상할 수 없는 액수, 상식적이지 않은 액수였고요. 또 뿐만 아니라 검찰 수사관에 대해서도 수천만 원의 여러 차례에 걸친 뇌물을 제공한 그런 비위 보고가 있고 이것을 지금 확인하고 또 수사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패 온상에 대해서는 아까 존경하는 박주민 의원님 말씀처럼 이미 송 3년 전 검사장도 바로 옷을 벗자마자 이 사건을 맡음으로써 상당히 이해관계에 어긋났다 하는 점이 있어서 네, 윤한홍 의원님 질의 시간 끝났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아니 답변을 법무부 장관께 들마쳤습니다, 말씀드리는데요. 위원장님. 질의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두 번째 법무부 장관의 법무부 장관님 네, 질의 시간 이 끝나고 나서 네.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굳이 답변하실 필요가 있으시면 윤한홍 의원한테 허락을 받으시지 마시고 위원장한테 답변 시간을 위원장님 달라고. 시간을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질문을 통해서 예, 상당한 국민적 의혹을 답변하십시오. 제기하고 있기 때문에 예, 윤한홍 두 번째 의원님은 질의 시간 장관의 끝났습니다. 그 정부 이
이 사건에 대한 답변은 수사를 다 완료하기 전에 인사 조치를 마무리해 함으로써 주십시오. 제대로 된 수사를 방해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김봉현의 그 진술에 의하면 강남 술집에서 고액의 향응을 받은 검사가 바로 이 사건 수사팀장으로 투입돼서 복도에서 마주쳤다, 깜짝 놀랐다, 아는 척하지 말라라고 하더라고 돼 있고요. 감찰 결과 사실로 확인이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속히 이미 수사 의뢰가 돼 있고 수사 중이어서 결과가 날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오히려 결과적으로 인사 조치가 잘 됐다 하는 것이어서 오히려 서민 다중 피해에 집중하지 않고 정치인 마녀 사냥식으로 수사한 것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감찰 및 수사가 병행 진행될 것입니다. 그래서 총장은 이 서민 다중 경제 사범에 대한 수사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여러 차례 그 수사팀 보강을 하면서 했던 일들은 김봉현의 출전 기록에 의하더라도 이미 66차례나 불려다니면서 서민 다중 피해 사례에 대한 수사 협조를 받은 것이 아니라 검찰과 한 팀이 돼서 여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 정보를 캐는 데 집중을 했다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정확하게 무엇을 수사했는지 그동안 감찰 대상이라고 사료됩니다. 네. 네, 질의 시간 끝나고 나서도 계속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예, 다음 순서는 존경하는 김진애 위원님, 김진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입니다. 지난 목요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부하라고 하는 상당히 국감장에서 나오기 어려운 이런 해괴한 단어를 써서 솔직히 국감 시간을 쓸데없이 낭비하게 만들고 사회도 어지럽히게 만드는데 당시에 제 추미애 장관님께서는 이렇게 페북에 쓰셨어요. 검찰총장은 법상 법무부 장관의 지휘 감독을 받는 공무원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어떤 의미셨습니까? 네? 어떤 의미신가요? 어떤 의미로 이렇게 쓰셨습니까? 법률 그러니까 정보조직법 네. 그리고 검찰청법에 의해서 명시된 바에 따라서 법률상 정확하게 검찰총장은 법무부 소속의 청으로서 검사 업무를 담당하는 청으로서 그리고 이런 표현은 네. 가능하겠죠.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의 상급자이다. 검찰총장은 상급자이다. 상급자이다. 맞습니다. 또는 사급자. 네. 그래서 부하라는 표현을 네. 누구도 사회에서 사실 안 쓰는 표현이니까요. 저도 부하라는 단어는 생경합니다. 네네. 군대에서도 요새는 잘 안 쓴다고 들었는데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기가 문재인 대통령이 네. 검찰은 행정부다 이런 말씀을 업무 보고에서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네. 법원이 행정부이듯이 검찰도 행정부이죠. 네.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십시오. 김진애 검찰은 의원님, 법원은 행정부입니까? 법원은 사법부입니다. 좋은 사법부이고요. 사법기구입니까? 어떻습니까? 법원은 삼권 분립 아래에서 독립된 사법부이고요. 사법부 소속이고요. 그러나 검찰은 검사 사무에 대해서는 검찰청을 두어서 관장을 하는 것이고 네. 법무부 장관은 그뿐만 아니라 검찰 사무 전반 또는 출입국, 행형 여러 가지 전반을 지휘 감독하는 정부위원입니다. 네. 지금 이제 법적인 수사 지휘에 관련된 부분으로 해서 라임 같은 경우에는 검찰의 솔직히는 무능하다기보다는 의도적인 부실 수사, 은폐 수사, 조작 수사에 대한 문제 때문에 수사 지휘에서 배제하셨고, 그러니까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가족과 측근에 관련된 사안이기 때문에 이거는 지휘 배제를 하신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윤석열 총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그 문제를 딱 3가지로 봅니다. 지금 이제 옵티머스나 라임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수사를 통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특별히 얘기를 하지는 않더라도 첫 번째는 위증에 대한 부분입니다. 앞서도 김남국 위원님이 얘기하셨습니다마는
박상기 장관에 대한 거, 뭐 박상기 장관이 선처라는 말을 썼다라는 말을 가미했고 이해찬 대표를 통해서 그 독대를 문재인 대통령이 독대를 요구했다라고 하는 것도 다 부정을 했고, 그 다음에 제가 질문한 김조원 민정수석이 바로 임명 직 전날 전화를 걸어서 마지막으로 또 윽박 지르던 것도 다 이거 그런 것까지 내가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위증을 했기 때문에 이 위증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위원회 차원에서 고발을 해야 될지 아닐지는 아마 이제 나중에 오늘 하루 종일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법무부 장관님을 앞에 놔두고 제가 또 문제 제기를 하고 싶은 거는요. 일단은 검사 윤리 강령에 대한 이건 위반입니다. 이건 검사 징계법에 관련된 부분인데 지금 이제 그동안 조선일보 방상훈 회장이나 아니면 이제 홍석현 회장이나 이 부분을 그날도 만났다 안 만났다를 제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게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얘기할 수 없습니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제가 그 이후에 작년에 국감 그다음에 인사청문회 다 자료를 들여다봤는데요. 당신 부인과 장모에 대해서 질문이 야당에서 아주 집요하게 질문이 나올 때도 이게 상대가 있는 거기 때문에 물어보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그 조선일보나 방상훈 회장이나 홍석현 회장은 그러니까 가족 레벨까지 올라갔구나. 이런 정도로 제가 생각을 할 정도로.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은 이거는 정확하게 감찰을 해야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여태까지도 예가 있었고 검찰이 저기 만나서 했던 게 뭐 1개월, 2개월, 뭐 3개월. 근데 이거 자체에 대해서 문제 의식이 없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감찰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님 지적처럼 이것은 검사 윤리 강령에 위배되는 여지가 있는 부분도 그렇죠. 있고요. 네. 네, 그래서 현재 감찰 진행 중이고 네. 결과가 나온다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도 이미 감찰이 진행되고 네네. 있습니까? 그럼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 윤리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제가 그날도 공직자로서 가져야 될 이런 태도가 너무 아니다.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가령 예컨대 우리가 공직자 그러면 재산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주로 얘기를 하지만 사실 그날 그 대통령을 끌어들여서 대통령이 마치 총선 이후에 어떤 메신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검찰총장을 하라고 했다 이런 거 같은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제가 그런 당 얘기를? 대표로서 현재의 대통령을 그 전에 접촉한 기회가 많이 있었고요. 또 그분의 성품을 잘 비교적 아는 편인데요. 절대로 정식 보고 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나 의사를 그를 전달하시는 성품은 아니십니다. 네. 또한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자리에서 그런 확인 안 되는 그런 얘기를 고위공직자로서 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본인의 자리 보존을 위해서 대통령까지 끌어들이려고 하는 그 태도가 상당히 음험하다고 봤습니다. 제가 이제 그 음험하고 또 하나 더 하면은 교활하다고까지 봤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마지막으로 이제 공직자 재산 등록에 관련된 부분은 솔직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대로 검증이 된 바가 없습니다. 인사청문회에서도 그전 자료들이 다 누락이 됐고 재산 이후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도 이번에 뭐 여러 가지 감찰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정리가 될 거기 때문에 그 감찰의 결과를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번에 그 국감 이후에 정치인 법무부 장관은 말하자면 곤란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정확하게 정치인 검찰총장이라고 보이는데 이런 정치인 검찰총장의 행보와 행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그 국감장의 여러 발언들을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상당히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될 검찰총장으로서는
선을 넘는 발언이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고 지휘 감독권자로서 민망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소병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갑 지역구 소병철입니다. 우리 감사원장님 그리고 장관님, 처장님들 고생이 많으시네요. 방금 우리 법무부 장관님 답변에서 참 제가 반기는 부분이 하나 있었어요. 지난번 국감에서 제가 검찰총장께 최근에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해서 우선 검찰 구성원들, 후배 검사들과 국민들께 미안하다는 뜻부터 먼저 말을 해야 되지 않느냐 했는데 다행히 우리 조금 전에 장관께서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장관으로서 송구스럽다 이 말씀을 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지난주 국감을 치르고 나서 저도 한 30여 년 가까이 근무를 법조에서 했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앉아 계시는 자리에서 국감을 치렀는데요. 완전히 다른 양상을 봤어요. 뭐냐? 과거에는 법원 검찰이 정치권으로부터 좀 심하게 표현하면 휘둘리는 지적하고 비판하고 그랬는데 참 이번에는 정치가 사법을 흔드는 현상에서 검찰이 정치판을 흔들어 버리는 일을 보고 있습니다. 자, PPT 저기 봐주십시오. 지금 대선판을 흔드는 검찰총장 이렇게 봤는데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특정 정치 세력에서 검찰총장을 저렇게 지지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냐? 검찰 전체는 지금 반대로 신뢰도가 국민으로부터 추락하고 있어요. 참 이거 개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여기 지금 PPT에 나온 거하고 똑같은 건데요. 이 윤석열 검찰총장 대권 주자로 부상했어요. 그러나 검찰은 지금 최하입니다. 좀 죄송하지만 꼴찌가 돼버렸어요. 윤석열 대망론, 국가무 재부상. 이거 참 이걸 어떻게 봐야 될지 참 탄식의 저절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그 주말에 나온 언론 보도에 보면 우리 참 일세를 풍미했던 우리 검사로서 지금 정치하시는 분이 윤석열 이렇게 정치적인 검찰총장은 전무하다. 총장직에 미련긋지 말고 사내답게 내던져라. 이런 지금 또 우리 당의 입당은 반대한다. 또 어떤 당에서는 자신을 위한 정치하지 마라. 야, 이거 정말 참 처음 보는 현상 아닙니까? 정치판에서 검찰총장이 정치판을 흔들어 버리고 있어요. 지난번 국정감사에서 우리 윤석열 총장께서 대통령을 12번 거론을 했습니다. 12번. 그래서 제가 우리 추 장관님 속기록을 한번 봤어요. 한 번도 언급을 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언급한 내용들이 보면은 이런 거예요. 거취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아무 말씀 안 하니까 나는 임기대로 하겠다. 또 후배 검사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니까 적폐 수사를 하라고 대통령에서 데리고 갔던 거다. 어떻게 보면 대통령이 윤석열 총장의 말을 방탄해 주시는 용어로 사용이 됐어요. 자, 장관님 이거 바람직합니까? 간단히만 말씀해 주십시오. 이거 네. 바람직합니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부적절하고요. 알겠습니다. 네. 됐습니다. 죄송하게 우리 생각합니다. 행정처장님 같은 법조인으로서 이거 정말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제가 답변한 문제가 아니라고 알겠습니다. 자, 이러니까 제가 이제 방향을 좀 돌려서 검찰 개혁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제가 선거 과정에서 그리고 오며 가며 택시를 타거나 하면은 여쭤봅니다. 검찰 개혁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이 나오시는데요. 크게 두 가지로 집약을 할 수 있어요. 첫째, 뭐냐? 검찰의 권한이 너무 막강하다. 이거 제가 그 어느 택시 기사님이 말씀하셔서요. 기사님, 제가 다음번에 이 말씀 좀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말씀까지 했었는데요. 두 번째,
검사들 검찰 제 식구 감싸게 합니다. 이 두 가지는 예외 없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의 권한이 막강하니까 인권 침해하고 선택적으로 수사하고 무죄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를 않아요. 또 비례 원칙을 벗어난 무자비한 수사, 자살하고 누가 책임집니까? 두 번째, 이번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김봉현 씨 문제에서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검찰의 비리만 나오면 은폐 의혹, 늦장 수사, 솜방망이 처벌. 이러니까 검찰 개혁해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장관님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검찰 개혁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여쭤보면요. 아까 첫 번째, 두 번째 답이 나와 있어서요. 검찰 권한 줄여야 된다. 권한이 막강하게 보이는 것은 소위 직접 특수수사, 축소해라. 이 말은 뭐냐? 법률 용어로 바꾸면 수사기관에서 준사법기관으로 바꿔라. 이 말씀 아닙니까? 두 번째, 1차 수사기관에 대한 사법적 통제, 소추 기능을 대폭적으로 강화해 주라. 그래야지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이 되고 수사 공정성이 확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자정 기능. 제 식구 감싸기 제발 하지 마라. 오히려 철저하게 수사해라고 누차 하는데 못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3의 기관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공수처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하면 국민들이 높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세 가지, 이거 제가 오늘 좀 알기 쉽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장관님, 이것에 대해서 다른 의견 혹시 있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충분히 공감하고 동의하고 그렇게 네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석열 총장께서 임기가 이제 9개월여 남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연 검찰총장 떠나시고 나면 우리 대한민국 검찰 어떻게 해야 되나? 장관님도 정치하시니까요. 여기 지금 다 정치인들입니다. 정치인은 세력에 의해서 정치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총장은 검찰이 자기 세력입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검찰을 끌고 들어가요. 이번에 위법부당한 주시냐 여부할 때 우리 검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윤석열 총장과 검찰의 비극이 첫 번째 뭐냐? 검찰을 사조직화하고 있어요. 자꾸 검찰을 어떻게 그렇게 해야 됩니까? 검찰은 그런 조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지금 여러 개 써놨어요. 뭐 한솥밥, 사단, 그 다음에 칼잡이 윤석열 귀환 환영한다. 측근들 대거 기용, 감찰하는 거 그냥 건너뛰기 이런 거. 두 번째 뭐냐? 검찰이 정치화합니다. 아까 이미 쭉 말씀드렸죠. 세 번째, 검찰 비극 뭔가 제 식구 감싸기 아닙니까? 이미 누차 말씀드렸죠. 장관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견해를 한번 좀 위원장님 허락받아서 답변해 주십시오. 네, 우선 그 다수의 검사들은 검찰총장이 이 검찰 조직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발언 또는 정치화해가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자괴감을 느낄 겁니다. 묵묵히 일해온 많은 검사들은 검찰은 오로지 민생과 인권, 법치에 복무한다는 그런 순수한 열정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다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다수의 검사들과 총장의 입장은 분리되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요.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권한 줄이기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태까지 특수공안통 위주의 그 조직의 폐단을 없애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특수부 조직을 축소시키고 직접 수사를 줄이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이제 형사공판부 위주 중심의 인사를 해온 것인데 총장이 인사에 대해서 협의 없었다 하는 것도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반대와 반감이 있다 저는 생각이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그 인사에 있어서는 총장 의견 듣는 과정을 공식화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하신 것에 대해서 충분히 동의를 하고요. 자정 기능에 대해서 좀
이 자정 기능에 대해서는 만약에 스스로 자정 기능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하고 감찰 제도를 실질화해서 그 스스로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외부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총장의 여러 가지 발언으로 인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우려를 갖고 계시고 국민도 불안해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요즘의 가치는 민주적 가치입니다. 모든 행정의 분권과 견제, 민주적 통제가 절대 필요하다라고 국민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총장의 여러 가지 발언, 언행들은 민주주의와는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저도 상당히 유감이고 우려를 드리고요. 앞으로 잘 지도 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법무부 장관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요. 그 질의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에 답변이 필요하시면 발언 시간을 요청하셔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질의 시간 끝난 후에 그 마이크 꺼진 뒤에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하실 의무가 없습니다. 그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예, 존경하는 장제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제원입니다. 법무장관님. 네. 올해 국정감사에서 야당에서 지적하고 있는 게 크게 4가지 같아요. 첫째는 우리 추미애식 검찰개혁, 이를테면 증권범죄 합수단을 없앴다든가 또 반부패부 같은 것들을 법제처 입법예고도 좀 패싱하고 축소했다. 이런 문제점들. 그리고 두 번째는 장관의 인사가 전행이다. 이런 게 하나 있었고요. 세 번째는 수사지휘권 발동이 남용이다. 이런 지적이 하나 있었고, 네 번째는 아드님 문제. 크게 이 4가지였다고 보는데 야당 의원님들의 이 비판적인 시각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으시죠? 전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러니까 추 장관님의 종합적인 평가에 대해서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죠. 물론 이게 3개월 전에 조사이긴 한데 우리 추미애 장관님과 추미애 장관의 명을 거역하고 있는 윤 총장의 직무수행 평가를 비교하는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있더라고요. 한번 보시면 윤석열 총장이 잘한다 43%, 못한다 38%, 추미애 장관 잘한다 40%, 못한다 45%.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이 전가의 보도처럼 말하고 있는 이 여론조사입니다. 특히 한국갤럽 여론조사인데 장관께서 판정패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단히 송구하고요.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보자고요. 우리 야당에서 추미애 장관님 사퇴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지 않으시죠? 동의하지 않으시죠? 뭐라고 하겠습니까? 자, 알겠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넘어가 보죠. 한 달 전입니다. 9월 9일 날 RN서치에서 추미애 장관 사퇴에 찬성한다 51%, 매우 찬성한다 40.9%, 반대한다 43.5%. 넘겨보세요. 다음에 9월 16일 날 같은 기간에 일주 후에 조사를 했어요. 사퇴를 찬성한다 55.7%, 올랐어요. 반대한다 38.4%, 낮아졌습니다. 특히 20대 청년에서 59.7% 사퇴해라. 30대 이 문재인 정권의 주된 지지층이 30대인데 58.4% 자진 사퇴한다 하라 이렇게 했는데 50% 이상의 국민들이 추 장관에게 마음이 좀 떠났다고 보여지는데 야당의 주장이 좀 근거가 없어 보이십니까? 그 많은 부분은 장제원 의원님도 많이 또 가공을 하셨지 않았나 싶고요. 가공이요? 네. 이거는 RN서치에서 나온 여론조사인데요. 그대로 나온 겁니다. 제 아들 로데이터 문제, 보여드릴게요. 제 로데이터 아들 문제, 제출하겠습니다. 군 입대를 했고 또 군 복무를 충실히 군 복무 때문에 마친 그런 것 아들에 같다. 대해서도 네. 수많은 의혹, 무려 언론이 오케이. 언론이 제 언론에서- 아들과 저에 대해서 한 시간 31만 건 주시죠. 보도를 했어요. 알았어요, 그렇게 알았어요. 무차별적 보도를 하고 무차별적 여론 보도를 조사를 하는구나. 한다면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렇겠죠. 알겠어요. 네, 예, 네. 알았어요. 네. 의원님도 장관 저는 한번 그렇게 해보십시오. 생각해요. 도대체 왜 추미애 장관의 업무 수행 만족도가 낮고 국민 50% 이상이 사퇴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할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첫째, 추미애 장관 시기에 검찰개혁 문제 있다. 국민들은 장관이 추진하고 있는 개혁이 검찰 길들이기 아니냐. 검찰 장악을 위해서 이런 거 아니냐. 또 늘 추미애 장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개혁을 바라는 민주시민에 맞서서 검찰과 언론이 반개혁 동맹 전선을 형성하고 있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편가르기 하고 밀어붙이기식 검찰 개혁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죠. 이제 장재현 의원님 생각이고요. 제 생각이에요? 네. 오케이. 그러면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보자고요. 이게 8월 10일 날 NBS 그러니까 엠브레인과 한국리서치 등 4개사가 공동으로 조사를 했어요. 자, 추미애 장관 이 검찰개혁, 정부 여당의 검찰개혁 어떻게 생각하냐? 52%가 정부와 여당의 검찰개혁, 검찰 길들이고 변절됐다. 32%가 당초 취지와 같이 가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가 4개의 여론조사, 제2가 아니에요. 이거는. 제2가 아니에요. 여론조사기관, 4개 조사기관에 한 거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또 하나의 의미 있는 조사가 MBC에서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조사한 겁니다. 정부 여당 검찰개혁 방향 잘못하고 있다. 51%. 잘못하고 있다. 41%. 추미애 장관이 말씀하시는 민주시민들이 잘 못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추미애 장관이 말씀하시는 민주시민 잘하고 있다는 32%밖에 안 됩니까? 민주시민들이 반감을 갖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요, 우리 장관님께서 장관님이 추진하고 있는 그 검찰개혁에 대해서 다른 의견을 인정해야 됩니다. 소통하고 설득하고 좀 더 공감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의원님 추미애 많이 장관 도와주세요. 좀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세요. 추미애 장관 일반인 검찰개혁은 도건력만 가중시킬 뿐이다. 그다음 두 번째 무슨 이유가 있을까? 난 인사권 남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넘겨보세요. 한번 보십시오. 전형적인 살아있는 권력 수사하는 사람들 보십시오. 배성범, 신봉수, 이근수, 김태현, 오종열, 박찬호 쫙 좌천시켰습니다. 넘겨보세요. 조국 일가 사건 수사검사들 전부 보십시오. 강배신 씨 같은 경우 통영에 공소 유지하기 위해서 10시간씩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좌천시킨 거 아니시죠? 정기 인사하신 거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묻고 답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의미 있는 여론조사가 나왔더라고요. 넘겨보세요. 바로 인사조치하고 난 다음에 8월 12일 날 쿠키뉴스 데이터 리서치에서 인사 직후에 추미애 표 검찰 인사 잘했느냐? 매우 잘못하다 44.7%, 잘못했다 8.8%, 잘못했다가 53.5%예요. 잘했다가 40.3%입니다. 민주시민 53%가 추미애 장관의 인사 잘못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장관 인사에 대해서 국민들은 체감하시기에 장관이 인사권을 남용하고 있다. 잘못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장관님은 잘하고 있다. 내가 정기 인사했다. 공정한 인사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국민들과 장관의 인식이 괴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넘겨보시죠. 자, 수사권 남용 문제. 시간이 없어서 다 말 못하겠는데요. 장관님께서 한번 우리 박순철 남부지검장께서 사퇴한 이 사퇴문을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로비 사건은 그 과정의 일부이다. 검찰총장 지휘 배제의 주요 요인은 사실과 거리가 있다. 다시 말하면 이 남부지검장이 읽으면 되죠. 남부지검장이 수사지휘권 잘못 발동하고 있다. 남부지검장도 야권 정치인에 대해서 알겠습니다. 보고하지 않은 알겠습니다. 잘못은 알겠습니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의혹 들어보십시오. 사기꾼 김봉현의 말보다 김봉현의 말이 어떻게 자기 자신의 검사직을 버리고 있는 남부지검장의 말보다 우선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오죽했으면 그 다 사람마저도 넘겨보세요. 나서겠습니까? 알았어요. 넘겨보세요. 다 마지막에 아들 문제 넘겨보세요. 자, 아들 문제. 장관님은 특혜가 없다. 언론 정말 보도가 들어보세요. 31만 건이 있었어요. 들어보세요. 언론 보도가 31만 건이 있었습니다. 자. 네. 끝나고 대답해 주십시오. 나 시간 없습니다. 본인은 특혜가 없다고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국민들은 KBS와 K스탯 리서치에서 군 복무제의 특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61%입니다. 추미애 장관님은 고위공직자고 정의를 상징하고 있는 법무장관입니다.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했다고 하면 장관님은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겸허하게 국민들한테 저 특혜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했다면 제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마무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거 다 추미애 장관님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정말 검경 수사권 조정이라도 좀 반쪽짜리 검경 수사권 조정 이거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위원장님 뭐 답변할 기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예, 짧게 해주십시오. 검찰 개혁과 또 인사 문제, 또 수사 지휘권 문제, 제 아들 문제 이렇게 거론을 하시면서 여론조사를 말씀하셨는데요. 제 아들 문제는 무려 31만 건의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한 포탈만 검색하면 그런데요. 양대 포탈을 다 검색하면 한 60만 건 정도 이르지 않을까 짐작을 합니다만 이렇게 많이 의혹 제기를 하고 여론조사를 하면 당연히 국민들은 오해를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검찰 수사 결과 뭐 압수수색도 하고 뭐 할 수 있는 건 다 했죠. 혐의가 없음 결론을 내렸습니다. 또 수사 지휘권도 역시 수사 지휘권은 불가피했다라는 대통령의 말씀이 있으셨고 또한 마찬가지로 그 여론조사에서도 수사 지휘권은 바람직했다라는 것이고요. 검찰 개혁 또한 국회에서 공수처가 신속하게 처리된다면 결론이 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결과를 놓고 한다면 아마 여론조사는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향후에 이런 결과를 함께 만들어가면서 더 나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의원님께서도 오해를 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존경하는 김남국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기 다른 시간에 맨날 여론조사 만 가지고 말이지 얘기하는 사람들이 불리한 여론조사 왜 받아야 되나? 그만해. 자기 많은 시간에 김남국 기다려. 예, 진행하시죠. 예, 안산 단오늘의 김남국입니다. 예,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시점에 여론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고 또 그 특정 시점에 여론조사를 하더라도 여론조사 기관이 쓰는 그 여론조사 방법에 따라서 결론을 좀 달리할 수 있다라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어떤 민의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까 장관님 말씀대로 그 여론조사의 뜻을 좀 겸허히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저는 앞서 장제원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내용에서 굉장히 좀 중요한 점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관님은 정무직 임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정치인이시고 정무직 장관이신 거죠. 네. 그러나 윤석열 총장은 정무직 장관이 아닙니다. 윤석열 총장은 공무원인데 장관이야 정치인이니까 여러 지지나 직무 수행과 관련되어서 여론조사 결과가 반반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겠지만 윤석열 총장은 공무원입니다. 공무원도 특히나 수사와 소추를 담당하는 검찰총장이기 때문에 본인의 직무와 관련되어서 반반이라고 하는 이런 여론조사 자체가 윤석열 총장이 굉장히 직무를 잘못 수행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저는 보여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무원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에게 정말 70-80% 이상의 공직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윤석열 총장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완전히 극단으로 나눠져서 반반의 이런 직무 수행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은 스스로가 여러 정치 수사, 잘못된 언행 이러한 것들에 의해서 국민들에 의해서 거의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PPT 하나 좀 띄워주십시오. 예, 대표적인 게 저는 이런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화환을 이렇게 대검찰청 앞에 쭉 나열하듯이 이렇게 도열하듯이 이렇게 해놨는데 마치 본인이 이렇게 정치적 지지를 받고 있다라고 하면서 국민들에게 위세를 보이는 듯한 이런 태도 저는 매우 잘못됐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왔다 온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공직자라고 한다면 올바른 공직자라고 한다면 국민들의 뜻을 잘 알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러나 이러한 것들을 보내주는 것은 오해를 살 여지가 있기 때문에 삼가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러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총장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러한 것들을 부추기듯이 과시하듯이 이러한 것들을 놔두고 있는데 장관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저 부분에 대해서 따로 드릴 말씀은 없고요. 그러나 여러 상황이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중립적으로 이끌어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정치의 늪으로 자꾸 끌고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시죠? 네. 장관님 하나 여쭤보고 싶은데 조선일보 사주 만나고 다니시나요? 제가요? 예. 저는 만나지 않죠. 아니 장관님도 좀 조선일보 사주를 만나고 다니셔야지 언론 보도도 좀 잘 나오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아니 지금 윤석열 총장은 국감에서 아는 것도 없이 본인이 알아야 될 거 공부도 안 해가지고 와가지고 잘 모른다 막 이렇게 대답하고 태도도 굉장히 안 좋고 그랬는데 그 태도 안 좋은 게 국민들 앞에 태도 안 좋은 태도가 오히려 소신 있다라고 이렇게 보도가 나와요. 장관님도 만나고 다니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 만나시는 이유가 그 자체가 만남 자체가 부적절하고 검사의 윤리강령을 위반하기 때문 아닌가요? 저야 뭐 검사 윤리강령과는 상관없고 정무직이긴 하나 그러나 현안이 있거나 하는 그 경우에는 제가 뭐 여러 일정을 핑계로 사양을 하고 만나지 않습니다. 예, 부적절하기 때문에 네.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특히나 윤석열 총장이 중앙지검 시절에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언론사의 사주를 만난 게 아니라 중앙지검에 고발되어 있는 사건 관계인을 만난 거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해당 부분에 대해서 그 만남 자체로 많은 국민들은 우려의 시선을 보내는 것이고 또 그러한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검사 윤리강령에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아놓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감찰이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철저한 감찰 그리고 그 감찰에 따른 징계 절차를 확실하게 좀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옵티머스 사건 오전에 좀 박주민 의원님께서 좀 질의를 하셨는데요. 이 사건 정말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전파진흥원의 무혐의 처분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의 지난 국감에서 나왔던 발언이 너무나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좀 PPT 좀 띄워주십시오. 한국전파진흥원의 수사 의뢰 사건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 부장전결이라서 아예 보고가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피해가 없었습니다. 전파진흥원이요. 바로 몇 달 후에 남부지검에서 똑같은 사건을 기소했다면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답변을 한 겁니다. 그런데 부장전결 사건이라고 해서 보고가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것도 이해가 가지가 않고요. 부장전결이라서 당시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국감장에 나오면 공부해가지고 나와야죠. 왜 파악을 하지 않고 오는지 이해할 수가 없고요. 피해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횡령죄나 배임이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피해가 다 회복한 거하고 상관없이 그 자체로 문제가 되는 건데 알 수 없는 답변을 하는 겁니다. 검찰총장이. 그리고 또 더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몇 달 후에 남부지검에서 똑같이 기소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다음 PPT 보여주십시오. 불기소 처분된 이후에 무려 8,400억 원이 투자가 된 겁니다. 이런 거 하나 검찰총장이 제대로 알지 못하고 국감장에 나온 겁니다. 그러면서 정말 어처구니 없는 답변, 피해자가 들으면, 국민들이 들으면 분노할 만한 답변을 한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보도 하나도 안 나와요. 우리 언론이 이렇다니까요. 그래서 이 부분 왜 불기소 처분이 되었는지 철저하게 감찰을 해주셔야 됩니다. 지금 한국전파진흥원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불기소 처분 통지도 제대로 못 받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불기소 처분의 이유가 된 근거, 수사관의 의견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의견을 지금 달아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번에 감찰이 빠져 있는데 분명하게 감찰에 들어가서 확실하게 좀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번 감찰과 관련되어서 장관님께서 하신 감찰이 수사에 영향을 조금 모아서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찰이 수사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감찰이 수사로 나아가는 경우도 있고 또 감찰과 수사가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이번 감찰 같은 경우에는
전 라임 사건 수사팀이 교체됐기 때문에 전 수사팀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찰이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러한 어떤 감찰이 수사에 영향을 미치니까 잘못된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의 좀 의견을. 네, 그 감찰이 수사를 방해한다면 하지 말아야 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오히려 수사를 촉구하고 촉진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수사와 감찰이 병행해서 진행되었던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이영렬 사건, 진경준 사건이 그러하고요. 말씀처럼 이 사건 감찰이 그 전 수사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자료 요청이요. 네, 박봉계 의원님 말씀. 네, 우리 김남국 의원님이 마이크 나오나요? 네, 좋은 질문 하셨는데요. 장관님께 일단 옵티머스 사건은 저희 민주당 의원들이 다 대검 국감부터 오늘까지 다 질의를 하고 있는데 별반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사건이 검찰이 이 전결 규정까지 위반해 가면서 무혐의했고 그 무혐의 이후에 8,400억 거의 1조 가까운 돈이 들어왔고 대단히 중요한 사건인데 총장께서는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말을 했어요. 그럼 이 사건의 변호인이 누구냐?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변호인을 밝혀주시고 현재 감찰 내용들이 많은데 그 내용들 감찰을 하고 있거나 할 예정인 그런 감찰 대상을 좀 정리를 좀 해서 자료 제출에 좀 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자료 제출 가능하시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신동근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인천 서구의 신동근 의원입니다. 장관님, 그 지난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윤 총장은 검찰의 비위나 향응 접대 사실을 보고받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22일 JTBC 보도와 그 이후의 후속 보도를 보면 김봉현 전 회장이 이주영 변호사 또 검사 3명을 접대했다는 그 청담동 룬사롱을 4월에 남부지검이 김봉현 카드 내역을 가지고 가서 조사를 했고 또 여종엄의 핸드폰을 압수하고 여종엄도 소환 조사했다 이렇게 보고됐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의 후속 보도는 그 자리에 김 전 회장의 고향 친구인 금관 소속으로 파견된 청와대 행정관 그리고 또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까지 7명이 자리에 함께 했었다고 그러는데 그 법무부가 지금 감찰 결과를 좀 보고 받았을 텐데 이 JTBC 보도가 사실입니까? 뭐 감찰 결과와 언론 보도는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팩트라는 거죠. 네. 그러면 당시에 이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을 했을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시 이렇게까지 검찰 수사관이 가서 보고하고 또 종업원도 말하자면 소환해서 조사까지 했으면 당시 송사면 그 남부지검장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죠? 응? 종업원이 검사도 술자리에 있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마 보고가 당연히 들어가지 않았나. 그러면 생각합니다. 남부지검장이 당연히 알고 있으면 이거 대검이나 법무부에 보고해야 되는 게 원칙이고 상식 아닙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면 또 하나는 뭐냐면 그 박순철 지검장도 후임 지검장이지만 그 전에 그런 사건이 있었으면 그걸 보고 받았겠죠. 아마 인수인계 했을 때 보고가 당연히 됐어야 되고요. 뿐만 아니라 안 됐으면 문제죠 오히려. 네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검찰총장이 말하자면 보고를 안 받았다는 얘기는 어느 단계에서 다시 말해서 남부지검 단계에서 이 사실을 은폐했는지 깔아뭉갰는지 아니면 법무부 장관 아니 검찰총장에게 보고됐음에도 불구하고 검찰총장이 그걸 몰랐다고 눈치는 건지 둘 중에 하나라고 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보고 단계에서 이것이 은폐되고 했는지를 지금 감찰청에 있습니다. 또 수사 의뢰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피의자하고 그 전관예우 변호사하고 검피하라고 볼 수 있는 그다음에 특수부 검사가 이게 커넥션이 돼가지고 같이 향응 접대 말하자면 고양이한테 쥐를 잡아라니까 고양이하고 쥐하고 같이 논 거고 같이 장가 아닙니까? 그죠?
이런 꼴인데 그런데 그리고 그 이후에도 또 어쨌든 간에 이 수사관들이 그대로 라임 사건 수사에 들어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4월에 말하자면 특정 검사들이 남부지검에서는 검사들이 거기 가서 같이 향응한 걸 알았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럼 4월 이후에 이 검사들이 배제됐습니까? 수사에서 그거 알고 있습니까? 계속 수사를 하다가 그 후에 이제 제가 1년 보직 받은 지 1년 기준으로 예, 예. 전보 조치를 했기 때문에 그 후에는 그 금융위 파견을 나갔었습니다. 해당 검사는 언제 나갔습니까? 7월 8월 인사에 8월에 올해 나간 거죠? 8월에 네네. 나갔습니까? 네, 그 이번 전까지는 그걸 알고도 계속 거기서 수사를 했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피의자 김봉영과 팀장으로 같이 수사를 했다고 합니다. 굉장히 부적절하죠, 그죠? 상당히 부적절하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네. 이건 거의 뭐 저는 부패한 검찰 게이트다 이렇게 보고요. 거기에 뭐 동의하시죠?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그 야당 유력 정치인에 대한 비리를 그 보고를 받았냐고 총장한테 얘기하니까 처음에는 그게 첩보나 내사 수준의 구두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건 아니고요. 이미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계좌에 대한 영장이 나갔기 때문에 그 단계를 넘어선 것입니다. 예. 그런데 네. 그 박수철 남부지검장이 이제 정식 그 사퇴서에 정식 서면 보고를 했다 이렇게 하니까 말을 또 바꾸더라고. 네. 그 다음에 네. 이런 말 바꾸기를 계속 하는 것 같고 어쨌든간에 이게 석 달간이나 그 법무부에는 말하자면 반폐부 부장은 패싱하고 법무부에 보고도 안 된 거죠. 네, 그 규칙에 의하면 변호사 정도가 그 정도 비리를 저지르면요, 당연히 보고할 사안입니다. 네. 이 부분에도 지금 감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합동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대검과 함께. 그러니까 이제 통상적으로 검찰 보고 사무규칙 제 3조 1항에 의하면 뭐 정치인이라든지 법무 직원이라든지 그죠? 네. 그다음에 4급 이상 고위공무원 비사실이 생기면 이건 법무부에 보고하게 돼 있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래서 이제 짜맞추기 또 가행 수사를 어떤 경우에 하고 어떤 경우는 아예 본인들의 치부에 대해서는 아예 은폐하거나 깔아뭉개고 이런 게 아닌가 싶고요. 그다음에 그날 또 이런 그 발언을 했어요. 그러니까 윤 총장이 자기 가족 수사와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족 수사와 관련해서는 뭐 전혀 어떤 지시나 보고받지 않는다, 공정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당일날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가족이 위법한 사안이 있었으면 이미 사퇴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위법하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다 이 얘기를 한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건 검찰에게 법 없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가이드라인을 준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사실상 뭐 보고받지 않았다라는 주장을 한 것을 제가 보도를 통해서 봤는데요. 네. 그러나 그것은 그 공적인 처리를 해야 되는 공적인 처리를 해야지만 남들이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런 공적 처리를 한 바가 없기 때문에 당연히 회피돼야 될 사안인데 제가 수사 지휘를 통해서 배제를 한 것이고요. 그거는 적법하고 당연한 것이고요. 뭐 의원님 말씀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뭐 가족 관련 수사도 있고 또 적절하게 수사 지휘 체계가 보고되지 않고 뭐 이러저런 이유 때문에 그 장관님께서 직접 수사 지휘권을 발동한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때문에 장관이 있는 거죠. 검찰총장에 대한 적법성 통제는 장관이 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1분만 더 주십시오. 네. 그 아까 다른 의원님도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중앙일보 사주 또는 조선일보 사주와 만난 문제에 대해서 그날 물어보니까 그 상대방이 있는데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상대방이 있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것 또는 뭐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것은 상대방과 나눈 통화이고 저와의 통화도 뭐 당연히 여기서 본인 주장이 다 사실인 것처럼 얘기했는데 뭐 그 예, 사건만 왜 또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그런다고 대해서 저는 합니까? 두 가지 의문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그 본인은 피의자를 스스럼 없이 만나면서 그 수사 검사들에게는 과연 만나지 말라고 말을 하면 누가 듣겠냐? 그 수사 검사들도 부적절한 만남을 하고 나서
뭐 상대가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 피해 나갈 수 있는 건지. 어? 부적절한 만남뿐만 아니라 뭐 그 부인들에게는 뭐 명품 그다음에 제가 핸드백을 마지막 줬다고 정리하겠습니다. 하고 정리하고 많습니다. 말씀하시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뭐 밤에 정치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